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창업은 또 어떤 창업일까요? 보통 제과점이라고 그러죠. 네. 베이커리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커리 창업, 그야말로 제과점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옛날 제과점하고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제과점이란 표현 자체를 안 쓰죠. 네. 네. 자신이 만든 빵, 케이크, 과자 등의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빵집, 제과점, 카페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브랜드, 매장 위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커리 창업하시는 분들, 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베이커리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베이커리 창업을 위해선 사업자 등록과 건강증명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초기 투자금을 예산 내에 포함시키고 인테리어 비용, 기자재 구매 비용,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치 선정이죠. 고객 유입이 용이한 지역, 경쟁업체와의 거리,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품 개발이죠.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소셜미디어, 블로그, 이메일 마케팅,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 베이커리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이커리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 재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주의할 점은 상가의 건축물 용도가 제1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나중에 불법으로 철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구청에서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한 후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등을 검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수수료는 대략 3,0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와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 단말기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카드 단말기를 구매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데 홈택스에 사업자에 새로 가입한 후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보건소 방문해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런 기본 검사를 좀 매년 받아야 되는군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전염병이 있으면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베이커리 창업을 하는 데 되는 평균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너무 엄청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균적인 창업 비용은 최소 한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창업하고자 하는 가게의 크기, 위치, 인테리어, 장비, 인건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 점이라면 보증금 및 월세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및 장비 구입 비용도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지역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베이커리 가게라면 대부분 수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선택하면 창업 과정에서 일부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개발, 시스템화된 운영 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기존 고객층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지원을 받아 창업의 높은 성공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선택했을 때 장점보다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돈이죠. 네. 프랜차이즈 비용이 높아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일정 부분이 수익이 본사에 지불돼야 합니다. 또한 본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제반 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경우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선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미지와 비전이 자신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우 가맹비는 대충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뭐 500에서 1억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다고 해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경우 가맹비는 브랜드, 지역, 매장 규모, 개인적인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또한 가맹비 외에도 초기 비용으로 가맹점 개설비,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비, 운영자금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브랜드의 가맹계약서와 비용 구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이 충분한 자금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또 일부 브랜드는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간판을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요즘은 뭐 한 블록 건너 하나씩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따로 있다고요?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테마별 베이커리 가게, 맞춤형 케이크 제작 서비스, 고품결 재료 사용, 베이커리, 인터랙티브 체험형 베이커리 가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테마별 베이커리 가게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특정 테마를 강조하는 베이커리 가게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베이커리, 특정 지역의 전통적인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베이커리, 혹은 비건 또는 글루텐 프리 베이커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입니다. 이 경우는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서 죽집처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맞춤형 케이크 제작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케이크를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베이커리를 창업하려면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케이크를 주문하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케이크를 제작해주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적인 기념일이나 단체 행사 등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베이커리를 시중에서 만들지 않고 공유 주방 등을 활용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습니다. 단 마케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공유 주방이 아니어도 집에서도 할 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장을 얻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그냥 집에서 하게 되면 이게 아까도 그랬죠. 제1 근린시설이나 제2 근린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상가로 지정된 곳에서만 만들. 상가가 있는 집에서. 그렇죠. 예. 뭐 고품질 재료 사용 베이커리는 어떤 곳인가요? 농장이나 명품 브랜드 등과 협력하여 고품질 재료를 사용한 베이커리를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이러한 가게는 고품질 제품과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고객의 이목을 끌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가의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로컬푸드 매장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단가를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명품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들죠. 다음은 인터랙티브 체험형 베이커리 가게라는 단어. 좀 생소한데요. 그건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네. 체험형 빵가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직접 제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한 베이커리에 관련된 이야기, 또 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그다음에 이제 빵을 만들 때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인터랙티브한 체험을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단순히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듦으로써 빵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어린이 뭐 피자 체험처럼. 그렇죠. 예. 빵 체험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원주인 아직 이렇게 체험형 베이커리 가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나름의 특색을 좀 갖춘 베이커리가 창업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베이커리를 하려면 제빵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저도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있으면 좋죠. 근데 제빵사 자격증이 없어도 베이커리 창업이나 제빵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베이커리 가게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표로 하는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과 기술, 창의력, 열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증명하고자 하거든요. 실력과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작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베이커리들을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성공의 비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도 트렌드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시외의 주차장 베이커리나 건강한 식재료, SNS 마케팅이 변화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외의 주차장 베이커리요? 예.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 우리 원주도 있지만 이게 시외로 쭉 빠지다 보면 주차장 크게 갖고 나서 성처럼 지어놓고 나서 있는 그 베이커리 가게들 있잖아요. 시외각 지역. 시외각 지역에. 네. 보면 차가 꽉 차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요즘 베이커리 시장에서 단순히 먹는 장소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편의성과 경험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카페나 브런치 레스토랑 그리고 빵집 등 다양한 업종들과 결합한 형태의 베이커리 가게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게들은 먹는 장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와 매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외 주차장 베이커리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좀 매출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때도 이제 단골을 많이 잡은 집들은 지금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와 SNS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빵이 좀 몸에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식 재료를 사용한 빵과 다양한 베이커리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과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시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베이커리 창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끝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창업에 있어서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장이 있는가, 두 번째 비교 우위가 있는가, 세 번째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창업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장 부분에선 소비자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비교 우위에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업 감당 부분에선 자본금과 예산, 운영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창업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굽고 팔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따라서 창업자 자신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맛과 가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베이커리 창업에 대해서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